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뭐죠? 그룹 이름, 신인 그룹 이름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새롭게 내놓은 보이 그룹입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좀 길면 TXT라고 부르셔도 돼요. 예, TXT. 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인조 보이 그룹이고요. 방탄소년단이 힙합을 좀 장르로 해서 좀 거칠고 반항아적인 느낌을 좀 준 그룹이었다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맑고 풋풋한 소년의 모습을 좀 그래서 좀 귀엽고 깜찍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좀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댓글에 많은 분들이 벌써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동생 그룹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에 좀 힘을 받았죠. 다른 그렇군요. 신인 그룹보다는 네. 후광 효과가 있네. 좀 있죠. 네. 근데 보니까 17부터 20살까지 17, 18, 18, 19, 20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가장 많은 맏형이 20살이에요. 그 아이돌 그룹 나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어려지고 있죠. 걸그룹에는 15살 친구도 있으니까. 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연습생으로 있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고요. 네,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서는 4년 연습한 친구가 가장 오래 연습한 친구인데요. 그러면 뭐 중학생 때부터 또 더 오랫동안 연습한 그룹의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오디션을 보고 연습을 시작을 하죠. 네. 그래요.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죠? 네, 타이틀곡은 그 신스팝 장르의 곡인데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라는 곡인데요. 네, 곡 제목도 되게 길죠. 그 사춘기 소년의 좀 성장통을 뿔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뿔이 자란 그 거칠고 좀 반항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미운 54세 남태우 씨. 네. 사춘기 겪었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특별하게 큰 고통 없이 저는 그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한 번은 겪는 것 같아, 사춘기를. 남태우 씨는 10대 때 안 겪고 지금 겪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본인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신인상이라는 거. 이 점은 저하고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도 아마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신인의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신인상이요? 뭐 저 연기나 뭐 이런 걸 받아야 되겠죠. 아닌가요? 영화로요?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예. 목표니까요. 뭐. 예, 뭐 목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네 변호사 조도로투가 또 사고가 나가지고 또 촬영진이 또 입원하는 사고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네요. 저도 2 방영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 20부작이니까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죠. 3월 말 마지막 주까지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까지 나오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저는 1부, 2부, 5부를 나왔는데요. 예. 5부 이후로 지금 장기 휴식에 들어갔죠.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마지막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제 방시혁 씨가 만든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지금 TXT 네. 이 노래도 방시혁 씨가 많이 만들었습니까? 네, 전체적인 프로듀싱과 뭐 많이 음반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조언도 연습이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은 지금의 위치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유명 미국 레코드샵하고도 벌써 계약을 했다고요? 네. 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자회사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외 진출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방탄소년단의 동생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앞에서 뭐 금수저 이런 수식어도 좀 붙고 아이돌계의 금수저. 네,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러니까는 레코드샵 같은 경우에도 미리 선점해 놓는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해할 거에서 소개해드릴 영화 생일이라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설경구 전도연 씨가 이제 18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감독의 작품인데요. 생일이라는 작품이고요. 3월에 원래 얘기가 됐다 조금 늦어져서 4월 3일 개봉하는 거고요. 세월호를 다룬 얘기입니다. 예. 아, 세월호를? 예. 예. 먼저 떠난 아들의 생일이 돌아오고 가족들이 이제 그리워하고 뭐 이 과정에서 생기는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종훈 감독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안산의 치유공간 이웃에서 유가족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영화를 떠올리게 됐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일상에서 함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일이라는 것으로, 좀 직접적인 뭐 사고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인간의 휴머니즘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는 거고요. 이창동 감독의 그 밀양이나 시 이쪽에서 같이 연출부로 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연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설경구 전도연 조합이 기대되긴 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다고 하죠. 예. 예. 최근 제작 보고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작 보고회를 밝혔고 여기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 떠나보낸 가족, 친구, 이웃 뭐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과 이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전도연 씨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고. 그 연습 장면도 공개된 것 같은데 연습 장면 할 때도 많이 울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4월 16일이 또 세월호 사건이 있던 날이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4월 3일에 개봉하면 아마 상당히 화제를 몰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들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을 다루니까 자기가 잘 다뤄야 된다는 또 부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얘기 왜 또 다루나라고 또 뭐 예를 들어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우로서 출연해서 상당히 고민이 됐다는 얘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 남태우 씨 김하진 기자가 이야기할 때 이거 댓글 쓰지 마시고요. 네. 집중 좀 해주세요.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완벽한 집중을. 이제 멀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도 보고, 제가 팟캐스트, 팟빵도 보고, 예스앱. 예스앱도 보고, 그리고 두 분도 보고, 그리고 제작진의 눈치도 보고, 다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할까요? 예, 방송을 탈 때 방송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우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방송 집중하라고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분들은 제가 답변해 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래요? 다시는 답변하지 않도록 예. 하겠습니다. 빅뱅 멤버 승리 씨가 운영했던 버닝썬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터지고 있는데요. 성폭행, 성접대,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서 탈세에 대한 정황까지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매일매일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엇갈립니까? 네, 우선 공동대표로 알려진 이모 씨와 그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강모 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또 두 사람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씨는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했다가 다시 건네지 않았다고 번복을 했고 또 강 씨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경찰이 주요 CCTV를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강 씨가 이 씨의 집에 찾아가는 CCTV를 확보를 한 건데요.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만난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2천만 원이었잖아요. 2천만 원이 건네졌다. 근데 지금 또 8천만 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대표가 그 지인인 또 다른 노모 씨를 통해서 전달책 이 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네려고 했던 사실을 이제 듣고 확인을 하고 수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씨가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강 씨 입장은 여전히 2천만 원도 받지 않았고 8천만 원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에서 있었던 성폭행 동영상. 네.
온라인에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승리 씨가 입대 소식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25일에 입대 소식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하겠다. 입대 전에 뭔가 의혹을 명명백백 밝힐 수 있도록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성접대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클럽에도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대로 승리 씨가 25일 군입대한다고 하는데 네. 원래는 의경 선발 시험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중간 합격자 발표 나기도 전에 현역으로 가겠다 포기하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군대를 도피의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시끄러우니까 군대 가겠다. 중간 합격자 발표 날이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승리 씨는 불합격 상태가 난 상태이고요. 근데 합격을 하더라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아니 합격해도 가지 않겠다가 문제가 아니고 네. 25일 날 군에 입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태우 씨? 그렇죠. 불과 2,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실제적으로 면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노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간다고 연예인이 했을 때 대체적으로 칭찬하는데 예. 이거 도피처로 삼는 거 아니냐. 신성한 병력의 의무를 자신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지금 각종 의혹의 백화점 같은 거잖아요. 지금 성폭행 그다음에 경찰과 유착, 마약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군대를 간다는 것은 승리 씨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실제적인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더 많은 비판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 기자 얘기처럼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잖아요, 지금. 네. 네. 이 정도 했으면은 승리 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한 뒤에 군대 입대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연히 있겠고요. 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군대가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초원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네,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는 상태인 거는 맞고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입대 사실은 맞지만 입대하기 전까지 의혹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입대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대에 가서 만약에 유죄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서 판결이 난다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하는 일을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룹 UN 출신의 방송인 김정은 씨가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26일 김정은 씨가 연인 관계였던 A 씨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에 올랐는데요. A 씨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정은 씨가 자신에게 임신 중절을 권유했고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네. 김정은 씨가 최근에 모 프로그램 연예의 맛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없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 네, 2년 정도 됐다고 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출연하고 있는 여성분과 굉장히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가 임신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이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그렇죠. 기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제작진도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제작진과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미팅을 했을 때 2년 정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외롭다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필모 씨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김정은 씨의 사건이 터지면서 연인 관계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거짓으로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작진도 같이 배신감을 느낀 상태인 거죠. 제작진도 속았다 이런 거네요? 네. 네. 방송은 다 대본 아닙니까? 남태우 씨?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프로 같은 경우 사실은 관찰이나 리얼리티 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방송적인 테크닉보다는 진정성이 더 진정성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일단 연애의 맛이라고 했는데 제작진 같은 경우 거의
배신의 맛이나 이런 걸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예 드라마나 픽션이라고 한다면 다르겠죠. 예. 극중에서 어떤 뭐 살인이든 뭐 어떤 범죄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리얼리티 예능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테크닉보다는 진정성에 또 감동하기 때문에 배신감도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정은 씨가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고요. 네, 이미 어렵죠? 지금 현재 낙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서 낙태죄가 성립이 되진 않습니다. 예. 다만 한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에 가면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일어나지 않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봐야겠네요. 네, 지금 아직 김정은 엇갈리고 씨가 있는 입장이기 친자 때문에. 확인을 내 자식이 진짜 맞는지 하겠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래서 맞으면 책임지겠다? 여자친구도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왜 또 그 충격이 큰가 하면 최근에 이제 김현중 씨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충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김현중 씨는 그 친자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씨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워너원이 지난해를 끝으로 프로젝트 그룹 활동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워너원 출신 멤버들이 각자 솔로 활동, 뭐 또 다른 뭐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는데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부터 이제 소속사와 계약 내용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서로 보내고 입장 차이를 좀 보내고 있어서 지금 활동이 사실상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네, 강다니엘 씨는 좀 지금 기존에 했던 계약 내용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변경해주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고요. 뭐 소속사 입장은 좀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강다니엘 씨는 맨 처음에 계약했던 그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을 바꿔달라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처음에 맺었던 계약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다니엘 씨가 워너원 중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까? 네, 1위를 했고, 네, 뭐, 소위 센터라고 하죠. 가장 중심에 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멤버여서 팬들도 가장 많은 멤버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기다렸는데,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다니엘 씨하고 그 나란히 검색어에 승리가 함께 오르더라고요. 이건 네. 뭐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다니엘 씨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승리 씨 그리고 승리 씨가 소개해줬던 어떤 홍콩의 40대 여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이 일어나면서 승리 씨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의혹이 일어나면서 같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뭐 음모론 같은 겁니까? 40대 여성이 왜 등장하죠? 강다니엘 씨 혼자서 이렇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소속사와 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분명히 뒤에 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승리 씨가 소개해준 홍콩의 40대 여성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뭐 하여튼 의혹이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네. 근데 유추하자면 이제 새로운 투자자가 나오니까 보다 좀 유리한 조건으로 마음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은 한 연예인 개인이 이 소속사를 상대로 갑자기 조건을 바꾸면서 소송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여기 줄여서 연재협이라고 하는데 네. 연재협은 어떤 입장이에요? 연재협이 분쟁을 이제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거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 자신들이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공식 중재 요청이 있을 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다니엘 씨가 법정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법정 대응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네. 계약 해지를 끊겠다.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측 다 소송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남태우 씨는 조드로2 네. 그 출연할 때 계약서 썼습니까? 예,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가 있고
어떤 조건으로 출연을 하고 출연료는 얼마고 언제까지 지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YTN하고 저하고는 계약서 썼나요? 글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데 썼다고 그러네요. 아, 저는 이제 썼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또 YTN하고 뭐 저는 뭐 설린 우호 관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서로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설사 출연료 분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하여 분쟁까지 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